40인의 밤 유감동 간통 사건. 1427년 세종 9년 한양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척했다. 성군 세종의 치세 아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한글 창제가 논의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법이 정비되던 시대.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인간의 욕망과 비밀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리고 1427년 겨울 그 비밀이 폭발했다. 유감동. 한 여인의 이름이 조선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제1장 유감동이라는 여인. 유감동은 명문가의 딸이었다. 아버지 유기수는 검한 성윤, 지금으로 치면 명예서울시장과 같은 직책이었다. 높은 신분, 존경받는 가문. 남편 최준기는 평강 현감이었다. 비록 지방관이었지만 양반 사대부 집안이었다. 유감동은 그런 집안의 부인이었다. 당연히 정숙하고 현숙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부인, 오늘 밤에 조용히 하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유감동은 한 남자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1425년 피병 사건. 모든 것은 2년 전에 시작되었다. 1425년 한양에 전염병이 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피해 교회로 피난을 갔다. 유감동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최준기와 함께 한양 밖으로 피병을 떠났다. 어느 날 밤 유감동이 혼자 잠들어 있을 때였다. 남편은 마을 어른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있었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니, 여러 명이었다. 비명 지르지 마시오. 남자들이 유감동을 덮쳤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유감동은 욕을 당했다.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다음 날 아침 남편 최준기가 돌아왔다. 유감동은 울며 말했다. 여보, 어젯밤에 도적들이 들어와. 하지만 최준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무엇이라?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도적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욕을 당했다고? 여보, 저는 억지로. 조용히 하라. 최준기는 아내를 노려보았다. 내가 정숙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여보, 나는 더러운 여자와는 살 수 없다. 최준기는 그날로 아내를 버렸다. 이혼을 요구했다. 유감동은 충격에 빠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피해자였던 그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다. 이혼 후 유감동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친정도 그녀를 차갑게 대했다. 감동아. 아버지 유기수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아버지, 저는 억지로 당한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유기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정숙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본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이다. 유감동은 절망했다. 자신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가해자처럼 대했다. 남편은 자신을 버렸다. 친정도 차갑게 대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절망은 분노로 변했다. 좋다. 세상이 나를 더러운 여자로 본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지. 유감동은 결심했다. 1426년 유감동은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수심이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겠다. 그녀는 한양의 사대부 남자들을 유혹했다. 첫 번째 남자는 김씨라는 양반이었다.
그는 유감동의 아름다움에 끌렸다. 부인, 나와 함께. 좋소. 하지만 비밀을 지켜야 하오. 당연하지요. 두 번째 남자는 이 씨였다. 역시 양반 사대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들이 계속 늘어났다.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대부분 관직에 있는 자들이었다. 참판, 판서, 현감, 첨지. 심지어 재상급 인물도 있었다. 부인, 오늘 밤에 조용히 하시오. 대감의 신분으로 이런 곳에 오시다니.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유감동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하나씩, 둘씩. 처음에는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겨났다. 권력에 대한 쾌감. 고위 관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쾌감. 이 남자들이 조정에서는 대단한 척하지만 내 앞에서는 한낱 개일 뿐이다. 유감동은 그 권력을 즐겼다. 1427년 11월 운명의 날이 왔다. 한 하인이 유감동의 집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밤중에 여러 남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하인은 관가에 신고했다. 의금부가 조사에 나섰다. 유감동을 잡아들여라. 유감동이 체포되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간통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유감동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아니옵니다. 저는. 거짓말 마라. 증인들이 있다. 유감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자백했다. 예. 저는 간통했습니다. 누구와? 김첨지와. 또 이 판관과. 신문관들이 놀랐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또 누가 있느냐? 박참판과. 더 정현감과. 명단이 계속 늘어났다. 첫 신문에서 나온 간통남의 숫자는 5명이었다. 5명이라니. 의금부 당상 윤수미는 경악했다. 한 여인이 5명이나 되는 남자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재신문에서 유감동은 더 많은 이름을 댔다. 조첨지와도, 송판관과도, 황참판과도. 명단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 후에는 15명, 2주 후에는 20명. 한 달이 지나자 명단은 40명을 넘어섰다.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명단에 있는 자들이 모두 관직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특히 문제는 재상급 인물들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대감께서도, 박 대감께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은 이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40명이라니. 어떻게 한 여인이 40명이나 되는 남자와. 전하, 유감동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사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사옵니다. 더 늘어난다고? 세종은 한숨을 쉬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로다. 의금부에서 유감동은 담담하게 진술했다. 김첨지는 1426년 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비단을 선물했습니다. 이 판관은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는 시를 잘 지었습니다. 박참판은 가을에 만났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신문관들은 그녀의 기억력에 놀랐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의 이름과 만난 시기, 특징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소? 쉬웠습니다. 유감동의 대답은 냉정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원했습니다. 저는 단지 허락했을 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움이요? 유감동은 비웃었다. 제가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저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의금부 당상 윤수미는 유감동을 신문하면서 한 가지 의심을 품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유감동은 40명이 넘는 남자들의 이름을 댔다. 하지만 윤수미는 느꼈다. 더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유감동. 예. 내가 숨기는 남자가 있지 않은가? 유감동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곧 태연해졌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빛이 말하고 있다. 윤수미는 추궁했다. 내가 특별히 아끼는 남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유감동은 침묵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내겠다. 간통남들을 모두 조사하여 내가 누구를 특별히 대했는지 밝혀내겠다. 의금부는 명단에 오른 40명의 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김첨지를 잡아들여라. 이 판관을 체포하라. 박참판도 예외는 없다. 한양이 발칵 뒤집혔다.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통곡했다. 대감, 대감, 이게 무슨 일이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거가 명백했다. 유감동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체포된 남자들은 의금부로 끌려갔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유감동과 간통했느냐? 아,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유감동이 내 이름을 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인 마음의 약함으로. 변명하지 마라. 제13장 조정의 혼란. 간통 사건은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많은 관료들이 연루되다니. 이것은 나라의 수치다.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영의정 황희가 나섰다. 전하, 이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야 하옵니다. 알고 있소. 세종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료들을 처벌하면 조정이 텅 비게 될 것이오. 그래도 법은 법이옵니다. 알고 있소. 세종은 고민에 빠졌다. 법대로 하자면 모두 엄벌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다. 4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면 국정이 마비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궁금했다. 왜 유감동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금부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2년 전 피병 중에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남편 최준기가 그녀를 버렸다 하옵니다. 아, 조사관들은 이해했다. 그녀가 절망했겠구나.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버림받았으니. 그래서 복수를 시작한 것 같사옵니다. 남자들을, 세상을 향한 복수를. 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아니요. 유감동은 원래 행실이 나빴다고 들었소. 남편이 그래서 버렸다고. 그것은 소문일 뿐이요. 하지만 40명이나 되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오. 사람들의 시선은 분분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피해자로 보았다. 어떤 이는 죄인으로 보았다. 윤수미는 계속 조사했다. 유감동이 숨기는 남자를 찾기 위해 간통남들을 신문하면서 패턴을 발견했다. 유감동이 너를 몇 번이나 만났느냐? 한두 번.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감동을 한두 번 만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 명만 달랐다. 정서방은 몇 번이나 만났다고 했느냐? 10번 이상이라 했습니다. 10번 이상? 윤수미는 주목했다. 정서방. 그는 재상급 인물이었다. 그리고 유감동이 가장 자주 만난 남자였다. 정서방을 다시 불러오라. 정서방이 다시 신문을 받았다. 내가 유감동을 특별히 대했다고 들었다. 아,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그녀에게 비단과 금은보화를 주었다는 증언이 있다.
정서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예, 제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정서방은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유감동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었습니다. 정서방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솔직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재물을 주었다고? 예. 비단, 금, 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내 아내는 어찌 되는 것이냐? 정서방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감동을 사랑했습니다. 윤수미는 한숨을 쉬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유감동도 그의 이름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정서방의 고백이 유감동에게 전해졌다. 정서방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그렇소. 윤수미가 말했다. 그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했소. 당신도 그를 사랑했소? 유감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예, 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남자들과도 관계를 맺었소? 저는 이미 더러워진 몸이었습니다. 정서방만을 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감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저는 더러운 여자니까. 하지만 정서방만은 달랐소? 예. 그만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를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동은 통곡했다. 하지만 이제 그도 끝이군요. 저 때문에 그도 망했습니다. 세종은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40명이 넘는 간통남. 그 중에는 재상도 있고 판서도 있고 참판도 있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대로라면 모두 엄벌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정이 텅 비게 된다. 전하, 신의 의견을 여쭙겠사옵니다. 황희가 나섰다. 말해보시오. 간통남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처벌하면 어떻겠사옵니까? 등급? 예. 한두 번 만난 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자주 만난 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현실적이겠소. 그렇게 하시오. 판결이 내려졌다. 유감동은 사형, 정서방을 비롯해 자주 만난 남자들은 유배형, 한두 번 만난 남자들은 파직과 벌금형. 제19장 1428년 1월 유감동의 최후, 1428년 1월 유감동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저 여자가 40명이나 되는 남자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유감동은 당당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형장에 도착하자 집행관이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유감동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피해자였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소. 하지만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소. 남편은 나를 버렸고 친정은 나를 외면했소. 그래서 나는 결심했소. 세상이 나를 더럽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겠다고. 유감동은 웃었다. 40명의 남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소. 나는 더 많은 남자들을 만날 생각이었소. 복수였소. 나를 버린 세상을 향한 복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하오. 유감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서방. 그 사람만은 진심이었소. 그 사람만은 나를 사랑해 주었소. 하지만 내가 그를 망쳤소. 유감동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오, 정서방. 그리고 안녕히. 칼이 내려왔다. 유감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정서방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배에 오르기 전 그는 한양을 바라보았다. 감동.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정서방은 자책했다. 자신이 유감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내 유일한 남자가 되어 주었더라면 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감동은 죽었고 자신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제주도에서 정서방은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평생 유감동을 잊지 못했다. 그의 처소에는 항상 유감동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유감동이 죽은 후 전 남편 최준기가 그 소식을 들었다. 감동이 죽었다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40명의 남자와 간통하여 사형당했다고? 최준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알던 감동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인가? 최준기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감동이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자신은 그녀를 버렸다.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잘못은 감동이 아니라 도적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었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었더라면. 최준기는 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동은 죽었고 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최준기는 재혼하지 않았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유감동의 아버지 유기수는 딸의 죽음 후 벼슬을 버렸다. 저는 더 이상 관직을 유지할 수 없사옵니다. 유대감, 그것은 제 딸이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다.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기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그를 만류했다. 경의 잘못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전하.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은, 전하, 제 딸이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저는 그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유기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경, 그것이 제 딸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아비로서 실격입니다. 세종은 유기수의 사직을 받아들였다. 유기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매일 밤 딸을 위해 기도했다. 감동아, 용서해라.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제23장 간통남들의 운명. 40명이 넘는 간통남들의 운명은 제각각이었다. 정서방처럼 유배형을 받은 이들은 지방으로 쫓겨나 여생을 보냈다. 파직당한 이들은 관직을 잃고 평민이 되었다. 가문의 수치였다. 아버지께서 저런 짓을 하시다니. 우리 가문이 망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내들은 남편을 증오했다. 어떤 이는 자살했다.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는 미쳐버렸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대부분은 숨어 살았다. 세상의 비난을 피해. 유감동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 유감동 사건 이후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유감동을 비난했다. 저런 방탕한 여자가 어디 있는가. 40명이나 되는 남자와 관계를 맺다니 창기도 아니고 사형은 당연하다. 오히려 가볍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동정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도적들에게 욕을 당한 남편이 그녀를 버렸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만약 남편이 그녀를 지켜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동정론이 강했다. 유감동은 우리 모두다. 한 여성이 말했다. 여자는 한 번 더럽혀지면 끝이다. 비록 피해자여도 죄인 취급받는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 유감동은 그 세상에 복수한 것이다. 유감동 사건은 세종을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여인이 40명이 넘는 남자와 간통했다. 그것도 고위 관료들과 우리 조정이 얼마나 썩었는가. 세종은 자책했다. 내가 정사에만 몰두하는 동안 신하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영의정 황희가 위로했다.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했소.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스리지 못했소. 전하, 유감동은 피해자였소.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소. 그것이 잘못이요. 세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자가 욕을 당하면 왜 여자가 수치스러워해야 하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데 전하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꿔야 하오. 세종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백 년간 굳어진 인식을 유감동 사건 이후 세종은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오. 전하, 신하들이 놀랐다. 강간 피해자는 죄가 없소.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오. 하지만 전하, 정절을 잃은 여자는 정절을 빼앗긴 것이요.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오. 세종은 단호했다. 앞으로 강간 피해 여성을 버리는 남편은 처벌하겠소. 그리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자도 처벌하겠소. 신하들은 술렁거렸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전하, 하지만 그것은 전통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정각을 울렸다. 유감동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과인의 명이요. 법이 개정되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첫걸음이었다. 1433년 유감동 사건 5년 후 한양의 한 기생집에서 사대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유감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양반이 말했다. 아, 그 사건. 5년이나 지났구려. 그때 얼마나 조정이 시끄러웠는지 40명이나 되는 관료들이 연루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 여인은 정말 대단했소. 어떻게 40명이나. 쉿, 그런 말하지 마시오. 지금은 법이 바뀌었소. 피해 여성을 비난하면 처벌받소. 아, 맞소. 전하께서 법을 개정하셨지. 한 양반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여인이 불쌍하지 않았소? 무슨 말이오? 도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절망해서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소? 신뢰가 조용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인도 피해자였소. 우리가 그녀를 죄인으로만 봤던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유배된 정서방은 매일 편지를 썼다. 받을 사람이 없는 편지. 죽은 유감동을 향한 편지. 감동에게. 오늘도 그대가 그립소. 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소. 이곳 제주도는 아름답소. 하지만 그대가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오. 나는 후회하오. 그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만약 내가 그대의 유일한 남자가 되어 주었다면 그대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비겁했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대를 공개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소. 그것이 그대를 파멸로 몰아갔소. 용서하시오, 감동. 그리고 저승에서라도 행복하시길. 정서방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미 수백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다. 모두 죽은 유감동을 향한 편지들. 최준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 고백록을 썼다. 나 최준기는 고백한다. 내가 아내 유감동을 죽였다.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내 행동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감동이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나는 그녀를 버렸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피해자는 그녀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가해자처럼 대했다. 그 후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안다. 40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복수였다.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복수였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다. 유감동, 용서해다오. 그리고 미안하다. 최준기는 이 고백록을 쓴 후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유감동의 무덤은 한양 외곽의 공동묘지에 있었다. 죄인이었기에 제대로 된 묘도 비석도 없었다. 단지 작은 흙무덤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덤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꾸준히 찾아와 꽃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서방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그는 매달 유감동의 무덤을 찾았다. 감동. 오늘도 왔소. 정서방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했다. 그대를 잊지 못하오.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사람들은 그대를 죄인이라 하오. 하지만 나는 아오. 그대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서방은 눈물을 흘렸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그대를 제대로 사랑하겠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정서방의 매주 의식이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1450년 유감동 사건 23년 후 늙은 기생 하나가 젊은 기생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너희들은 유감동을 아느냐? 유감동? 누구입니까? 23년 전 한양을 뒤흔든 여인이지. 늙은 기생은 술을 마시며 말했다. 그녀는 양반 부인이었는데 40명이 넘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40명이나요? 젊은 기생들이 놀랐다. 그래. 그래서 사형당했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복수였다. 늙은 기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도적들에게 욕을 당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버렸지. 세상도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세상이 자신을 더럽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겠다고. 불쌍하네요. 불쌍하지. 하지만 동시에 대단하기도 하다. 늙은 기생은 웃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섰다. 비록 그 대가가 목숨이었지만, 우리도 그녀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다. 늙은 기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여자에게 가혹하다. 그렇다면 살아남아라. 그것이 최선이다. 1450년 세종이 죽기 직전 그는 유감동 사건을 떠올렸다. 그 사건이 23년 전이었구나. 세종은 중얼거렸다. 유감동. 그 여인은 피해자였는데 세상이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지. 전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곁에 있던 신하가 물었다. 유감동 사건 말이오. 기억하시오? 예. 그 충격적인 사건. 과인은 그때 법을 바꾸었소.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세종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소.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소. 전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오. 세종은 눈을 감았다. 유감동, 미안하오. 과인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